지금부터 본론 시작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네, 이제 괜찮다고, 음향이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유, 괜찮아야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예, 괜찮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아, 참, 이럴 때마다 좀 저도 난감해요. 이렇게. 이렇게 특히 이 음향 문제 나름 신경을 많이 쓴다고 쓰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참 저로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뭐 괜찮다고 하니까 예,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동훈아 특권 받아라 당선 선물이다 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오늘 한동훈이 국힘당의 당대표로 당선이 됐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동훈은 좀 이제 찌그러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만한 그릇이면 어때요? 정치? 아이고 참. 그런데 이렇게 그릇도 안 된 애한테 발리고 있는, 일격에 달리고 있는 국힘당의 다른 뭐 나경원이니 원희룡이냐는 애들은 뭔가 하는 생각이네요. 얼마나 그릇이 작고 못났으면 한동훈 애 같은 애한테 밀려가지고 패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차 투표에서 62%를 득표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2차 투표에 가지 않고 바로 뭐 끝나버렸다고 합니다. 장동혁이나 진종호 같은 측근들도 당선이 됐어요. 윤석열이 오늘 국힘당 당 전당대회에 참석을 했죠. 아마 윤석열은 한동훈을 당선 못 시키게 하려고 약간 그런 어떤 외부적인 압력 효과 이런 걸 노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네, 윤석열의 기대와는 달리 한동훈이 당선돼 버렸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미리 전해 들었을까요? 윤석열은 자리를 황망하게 떠버리고 맙니다. 저는 사실 윤석열이 자리를 떴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대충 감 때렸죠. 아, 한동훈이 됐구나 라고 말이죠. 예. 오늘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한동훈이 갈 길이 쉽지만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얘네들 하는 꼬라지가 약속 대련 같아 보여요.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약속 대련 같아 보여요. 큰 플랜을 놓고 보자면 그렇잖아요. 한동훈은 윤석열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윤석열하고는 좀 따로 떨어져 산다 라는 느낌을 줘야지 나중에 한동훈이 대권에 도전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도 자기가 감옥에 안 가려면 그 수밖에 없는 거거든.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 한동훈의 입장이 그닥 뭐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여기저기에서 한동훈은 고립무원 상태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립무원 한동훈, 이 기사는요, 오늘 오마이뉴스에서 올린 기사입니다.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용산, 그리고 지금 국힘당의 그 누구도 한동훈한테 협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국회의원 공천권이 없어요. 2년 뒤에 지방선거에 공천권이 있으나 2년 뒤 지방선거까지 한동훈이 자리를 유지할 거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래서 과연 누가 한동훈의 말을 듣겠느냐? 결국에 당선은 됐지만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오는 10월에 재보궐선거를 하게 될 것인데 이 재보궐선거에서 패하게 되면은 그 책임을 또 한동훈한테 떠넘겨가지고 내쫓으려 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그러고 보면 한동훈은 이제 기껏해봤자 석 달 정도밖에 못 버틸 거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글쎄 진짜로 그럴래나? 자, 하지만 지금 한동훈을 가장 많이 위협하고 있는 것은 말을 안 들을 것으로 보이는 국힘당의 내부 사정도 아니고 당선자 발표가 되기 전에 자리를 확 떠버린 윤석열도 아닙니다. 시시각각 한동훈한테 시비를 걸고 덤벼드는 김건희도 아니에요. 지금 한동훈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한동훈 특검입니다. 어제 제가 전해드렸듯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내일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죠. 한동훈 특검과 함께 김건희 특검도 같이 발의가 됩니다. 아니, 국회 법사위에 상정이 됩니다. 발의는 이미 둘 다 되어 있죠.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에서 제출했고요.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종합특검이라고 하죠. 김건희 종합특검은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김건희 특검은 사실상 윤석열에 대한 특검이어야 한다. 여기에 최수근 상병에 대한 최수근 춘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최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똘똘 뭉쳐져 있으며 사실상 지금의 국정을 관할하는 것이 김건희다라는 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김건희 특검법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 쌍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죠. 자,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 뭘 말합니까? 예, 특검은 3개가 굴러간다는 얘기죠. 한동훈 특검, 김건희 특검, 윤석열 특검. 여기서 윤석열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묶어서 쌍특검이라고 불린다 치고요. 자, 총 3개의 특검이 굴러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작이 바로 내일이라는 얘기죠. 첫 번째로 위협을 느낄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죠. 이 기자회견 소식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어제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소위 댓글팀 의혹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미 발의된 한동훈 특검법에 조금 장면이 잘못 나갔죠. 세로 본능이었습니다. 다시 가로 본능으로 바꿔서 다시 내보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어제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소위 댓글팀 의혹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미 발의된 한동훈 특검법에 댓글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한 한동훈 특검법을 추가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밝혀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댓글팀 운용 의혹은 충격적입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이 있는 자가 본인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댓글팀을 운용했다는 것입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비춰볼 때 불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댓글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7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댓글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현직 공무원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현직일 수도 있겠고요. 전직일 수도 있겠지요. 이 말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정도로 가볍게 다뤄질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공무원이 있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와 정보통신망 침입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댓글팀을 운영하면서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허위 정보를 이용하였다거나 타인 계정을 이용하여 허위 정보를 공유하는 등 행위가 있었다면 말입니다. 댓글팀이 실제 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댓글 부대로 보이는 61개의 계정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언급된 기사에만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한 계정당 5천여 개가 넘는 댓글을 달았는데 대체로 장관 취임 이후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사를 통해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댓글팀을 운영한 것이 사실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사실이라면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하지는 않았는지, 여론 조작을 위해 타인 계정을 활용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동훈 씨는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만 하지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꾸라지다운 대응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찐윤어로 평가받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입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관련 메시지를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동훈 씨에게 사실무근이라면 나를 고소하라고 합니다. 한 씨와 장 전 최고위원 중 누가 더 믿을만 합니까? 어제 조국혁신당이 경찰청 국수본에 한동훈 씨를 고발했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은 남습니다. 수사기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처럼 한동훈 씨 건에도 시간만 끌다가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동훈 특검법을 추가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의혹은 켜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압수수색이 되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결국 특검을 통해 수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특검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으려면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 씨, 이제 당신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차규근 의원의 발표 보셨습니다. 이번에 국힘당 전당대회를 하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댓글 관련 의혹까지 포함시켜서 보다 강력한 내용의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그러니까 잘 안 되면은 적어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한동훈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더 나가서 윤석열 특검법 같은 3개의 특검이 법사위에서 상정이 될 거라는 겁니다. 발의되는 게 아니고요. 법사위에 상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논의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논의가 시작된다는 건 별 뭘 말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입법 절차에 들어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순서대로 간다면은 국힘당 쪽에서 버티고 또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9월 중순쯤에는 한동훈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사실상
네, 사실상 윤석열 쪽에서 세우고 있는 계획, 10월 재보선에서 실패하면은 한동훈을 내쫓는다. 뭐 그것과도 대충 시간대가 맞아 떨어지는 그런 뭐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김건희 한동훈 특검법 내일부터 법사위 논의 시작된다. 요 기사 잠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은 민주당 등 야권 의원은 24일 전체 회의를 열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법사위 전체 회의입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한동훈 특검법,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황대로 하자면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은 바로 내일 특검이 상정이 되는 겁니다. 버퍼링이 있나요? 지금 오늘 상태가 참 이럴 때 버퍼링이 뜨네. 자, 이와 관련된 기사는 뭐 더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금 버퍼링이 걸렸네요. 자, 버퍼링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추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시동을 걸고 있다면서 24일도 법사위 법안 상정 안건 처리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정청래 의원이 김어준 겸공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죠. 자, 이제 버퍼링이 좀 풀렸나요? 이 버퍼링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하다가 정신이 막 산란해집니다. 이제 버퍼링이 좀 해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버퍼링이 이제 끝났죠? 지금 뭐, 저는, 버퍼링 얘기 나오니까, 머릿속이 아득할 정도입니다. 이게 요즘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버퍼링이 생기네요. 참, 이 속이 상해서. 이제 괜찮을까요? 이제 괜찮겠죠? 네. 참.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조국 혁신당 쪽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법안을 추진하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쪽에서도, 김건희 특검까지 같이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박은정 의원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혐의에 대해 한 사건당 5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김건희 맞춤 서비스로 출장 조사까지 나갔습니다. 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 지휘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지휘권이 박탈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지휘권을 상실한 것은 어디까지나 총장에 한정됩니다.
중앙지검은 차장 이하 대검 간부에게 보고했습니까? 국가기관인 검찰의 보고 체계는 윤석열 전권 검찰에서 이미 형해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총장의 지휘권이 살아있는 명품 수수, 가방 수수 사건 역시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미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 일정도 함께 이루어졌고 조사 장소 또한 김건희 여사의 제안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 인근의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로 출장 간 것이 아니라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은 도대체 왜 부속 청사로 동행한 것인지요? 당연히 해야 하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고 보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대검 감찰부는 당의 사안에 대해 즉시 감찰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원석 총장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는 중대비위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하여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 그 진상을 신속하게 철저하게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법은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전달 행위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범죄 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했다는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 비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의 직권 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 장관 추천,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무자격 업체 21g의 관저 증축 의혹 등 배우자 김건희의 중대 비위 및 국정농단 의혹을 더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 제기가 필요할 경우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3일 이내에 수사기록 및 증거 등을 이관하도록 하고 대통령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공소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에 있어서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역 없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임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법을 통해 특권, 특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합니다. 오직 특검만이 중대비위, 국정농단 등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일 것입니다. 당의 수사 대상자들은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은정 의원 체구가 자그마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쨌거나 큰 체구는 아니죠. 근데 목소리가 참 카랑카랑하니 멀리 있는 사람한테까지도 목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아실 텐데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마이크로 잡잖아요. 웬만한 남자보다 성량이 크게 잡혀요. 아까 차규근 의원의 그 방송 들으실 때 잘 안 들려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굵은 목소리인데 차규근 의원의 목소리는 전체적으로 성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해가지고는 이게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작게, 볼륨이 작게 들리는 거죠.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박원정 의원이 하면은 멀리까지 들리고 더 잘 들립니다. 그 이유는 성량 자체가 커요. 보면 체구가 작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좀 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좀 있죠. 하늘하늘하게 보이는, 호리호리하잖아요.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느껴질 수 없는 아주 강한 강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김건희는 아직까지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김건희는 나댈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나대가지고는 김건희가 지금 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뭘 건지겠어, 이 상황에서. 이럴 때일수록 입 가만히 닫고 억울하더라도 입 쳐닫고 있는 게 사실 김건희 자신을 위해서는 더 좋은 일일 겁니다. 나대면 안 돼. 그런데 또 나대기 시작합니다. 오죽했으면 어제 검찰에 가가지고 검사들 불러가지고 황제 조사하면서 그 조사한 내용을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가 지금 황제 조사를 받았다고 여기저기서 반발이 일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가 조사받으면서 무슨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언론 플레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금이라도 제정신인 애 같으면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죠. 야, 근데 지금 김건희는 그러고 있네. 이건 뭘 말합니까? 얘가 지금 천지분간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지금 현재 김건희가요, 바로 이런 분위기,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이 연속으로 지금 추진되는 이 분위기에 기름을 쳐붓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재형 목사가 같은 고향이라면서 접근을 했는데 줄리 의혹의 억울함을 이해해 줄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줄리 의혹의 억울함. 줄리 의혹이래. 줄리. 아니, 지가 지금 줄리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 이 얘기를 하면 뭡니까? 이럴수록 줄리 의혹은 더 커지게 되고 줄리는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한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일단 분위기 파악이 안 돼. 한번 나대기 시작하니까 얘가 정신이 없는 거야. 얘는 지금 김건희는 아마 지가 나대지 않아서 활동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여론이 안 좋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줄리는 입 쳐닫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걸 텐데 아무튼 얘네 지금 현재 이러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오히려 줄리 의혹을 부풀릴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분위기, 특검 분위기에 불을 붙이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지금 김건희 때문에 분위기가 아주 난리도 아니죠. 국힘당은 물론이고 검찰에서까지 지금 반발이 엄청 세게 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김건희 조사를 하러 간 검사들이 핸드폰을 오히려 제출을 했다라는 얘기. 아니, 검사가 피의자한테 핸드폰을 받아서 조사를 해야지 오히려 지들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내놓는다고? 자, 기사가 이런 기사가 났죠. MBC 기사인데요. 폰 제출하고 조사한 검사들 지휘부와 실시간 소통 못해라는 이 기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가 조사를 받은 서울 종로구의 경호처 안전교육원은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 지난주 토요일 이곳에 온 검사들은 조사에 앞서 휴대폰을 경호처에 제출했다. 아니, 휴대폰까지 뺏긴 상태에서 조사를 했다고? 보통 오히려 피의자들이 검찰한테 핸드폰을 뺏기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검찰에 출석할 때는 핸드폰 가지고 가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핸드폰 가지고 가지 말고 핸드폰 제출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자, 그 정도로 중요한 게 핸드폰이고 검사들이 제일 먼저 확보하고 싶어하는 최고의 증거물이 핸드폰입니다. 그런데 지들이 김건희 핸드폰을 가져오지는 못할 망정 지들이 그걸 갖다 바쳤다고? 야, 황당무계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김건희는 뭐라고? 예, 만약에 지가 조사받는 거를 들키게 되면 지 조사받는다는 사실이 노출이 되면 뭐 조사를 중단하겠다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야 얘? 정말 지 멋대로 하냐? 자, 이런 기사가 김건희한테는 그닥 도움이 될 기사가 아닐 거예요. 근데 이런 기사가 지금 막 나가고 있어요. 왜일까? 예, 김건희는 지가 이렇게 당당하게 조사를 받았다는 이런 거를 드러내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야, 나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쭈그러져 가지고 조사받은 거 아니고 내가 검사들을 좌지우지했어 임마 라고 말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하죠. 이런 김건희의 태도는 바로 이 특검에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이 특검, 한동훈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쌍특검이든 이 특검은 아마 착착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국회 일단 통과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또 윤석열 거부권 행사하면 어떡할 건데? 예, 여기가 이제 지난번과 이제부터 달라지는 대목이죠. 자, 한동훈 특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윤석열한테 갔다가 거부권 행사돼가지고 다시 되돌아왔다. 몰라.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 안 할란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해서 돌아왔다 쳐요. 그러면 8표만 있으면 다시 법률안이 확정이 되죠. 그랬을 때 나경원 같은 애들은, 윤상현 같은 애들은 찬성을 할까요? 반대를 할까요? 지금 한동훈한테 이 갈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철규, 이용, 뭐 되게 많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권성동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이를 좀 바득바득 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들 수는 적어도 10명이 넘습니다. 8명만 있으면 되는데 10명이 넘어가요. 과연 그러면 이들은 한동훈 특검에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예, 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한동훈 특검이 찬성을 해서 통과됐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 될까? 다 반대할까? 이때는 또 한동훈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지금 한동훈이 자기가 직접 관할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10몇 명, 뭐 최대 30명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 경우 이들은 찬성 혹은 반대?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점이죠. 바로 이 점이 향후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특검, 한동훈 특검을 좌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의 당선 선물이 한동훈 특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달라진 장면입니다.